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일 잘하려면 도구부터 제대로 갖춰라.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기초 역량을 먼저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준비 없는 실행은 실패를 부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어진 사람이 되는 법을 물었을 때 현명한 스승을 찾고 좋은 벗을 사귀라고 답한 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무작정 무거운 중량을 들기보다 먼저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순간이 있죠. 요리를 배울 때도 레시피부터 찾기보다 칼 쥐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실력만 있고 매너 없으면 거칠고 말만 번지르르 하면 공허하다. 진정한 인격 완성은 내면의 실력과 외면의 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옵니다. 전문성만 뛰어나고 배려가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공자는 문질 빈빈, 즉 문화적 교양과 본질적 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 지식은 뛰어난데 동료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말로 쏘아붙이는 순간이 있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태도 때문에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만 공손한데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좋은 건 꾸준히, 하지만 과하지 않게. 생강은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식품입니다. 공자는 생강을 항상 곁에 두고 꾸준히 먹되 지나치지 않게 절제했습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식습관이죠. 영양제를 사놓고 며칠 먹다가 까먹거나 반대로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며 권장량을 넘기는 순간이 있죠. 꾸준함과 적당함, 둘 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끝이다. 공자가 가장 존경한 주공을 예로 들며 한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거만하게 굴고 자기만 챙기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너그러움입니다. 누군가 일을 정말 잘하는데 성과를 혼자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결국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사람은 외면당하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 진정한 강함은 욕심을 이기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이 많으면 유혹에 흔들리고 작은 이득에 원칙을 굽히게 됩니다. 굳센 의지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욕심은 그 의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제자 신정을 두고 한 평가입니다. 누군가 신정이 강직하다고 말하자 공자는 저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 어찌 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50% 할인, 문자를 받으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꺼내는 순간 있죠. 무료 증정, 이벤트에 시간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작은 이득에 눈이 멀면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공짜에 혹해서 개인정보를 넘기고 세일에 끌려서 빚을 내고 당장의 편함에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미신보다 현실에 집중한다. 번지가 지혜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매달리기보다 확실한 현실의 의로운 일에 힘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맹신하지 말고 사람 사이의 도리와 현실적인 노력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로또 당첨만 기다리며 이번엔 될 거야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작은 저축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확실하죠. 불확실한 행운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환경 탓 말고 작은 것부터 배워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운명을 탓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경험에서 배워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면 결국 큰 성장에 이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하며 외부만 탓하다 보면 정작 내가 부족한 부분은 못 채우게 됩니다. 대신 이번에 뭘 놓쳤지 하고 차근차근 점검하면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먼저 배운 사람이 진짜다. 이는 거칠애보다 실력과 본질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가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예학의 정신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벼슬에 올랐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리부터 차지하고 형식만 배운다고 공자는 지적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토익 점수, 자격증, 대외 활동만 쌓다가 정작 실무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죠. 면접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일을 시키면 기본기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학벌은 평범해도 실전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시는 감정을 일깨우고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연결하고 심정을 토로한다.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세상을 깊이 관찰하게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억울함이나 불만도 품위 있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감사 편지를 쓰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평소 읽었던 시 한 구절, 좋은 문장 하나가 떠오르면 내 감정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변하는 건 의지의 문제다. 이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깨달아 굳이 변할 필요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대다수 사람들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하며 포기하는 순간 있죠. 하지만 못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뀌려는 겁니다. 한 번 더 시도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위험한 곳엔 들어가지 말고 혼란한 곳엔 머물지 마라. 이 말씀은 환경 선택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면 때로는 과감히 떠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독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데 정 때문에 미안해서 계속 참고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강요당하는데 경력 때문에, 돈 때문에 눈 감고 있지는 않나요? 건강을 해치는 환경인데 익숙해서, 귀찮아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떠날 때입니다. 침묵 속에 완벽한 이해가 있다. 공자가 제자 아내와 하루 종일 대화했는데 아내는 질문 하나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죠. 진정한 배움은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말없이 듣기만 하던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가 있죠. 진짜 이해는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입는다. 이는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자 시대의 붉은색과 자주색은 정식 예복 색깔이었기에 평상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복장은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예의를 뜻합니다. 결혼식에 검은 옷을 입거나 면접에 운동복을 입고 가는 실수를 하진 않으시죠?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양보다 공평함이 먼저다. 이 말씀은 분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부족보다 상대적 불공정에 더 민감하며 공평하면 가난도 문제없고 화합하면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공자가 노나라 개시의 무역 정벌 계획을 비판하며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비용을 나눌 때 누구는 차만 내고 누구는 숫밥만 내면 내가 더 냈네 하고 서운해지죠. 총액이 아니라 각자 부담이 공평한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흐름은 내가 못 바꾼다. 큰 흐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방해나 모함으로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백료가 제자 자로를 헐뜯었을 때 다른 제자가 분노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 정성껏 쓴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별로 안 달릴 때가 있죠. 억울하지만 알고리즘과 타이밍은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럴 땐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 콘텐츠 품질에만 집중하는 게 답입니다. 겸손하게 배울 줄 안다.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세 가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알고 덕망 있는 이를 공경하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뜻합니다. 상사가 조언할 때 내가 더 잘 알아 하며 무시하지 않나요? 선배가 경험담을 들려줄 때 그건 옛날 방식이야 하며 귀 막지 않나요? 좋은 책을 펼쳤을 때 나한테는 안 맞아 하며 덮지 않나요? 진짜 성장은 겸손하게 배울 때 시작됩니다. 질투도 탐욕도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떳떳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를 칭찬하며 시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처럼 욕심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해지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비교를 멈추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진짜 사람은 아첨으론 못 기쁘게 하지만 재능은 알아본다. 이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군자는 옳은 방법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않지만 사람을 쓸 때는 각자의 재능에 맞게 배치합니다. 친구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진심으로 별로인데 와 대박 하며 과장 칭찬하는 순간 있죠? 그 친구가 진짜 성장하길 바란다면 솔직하게 이 부분은 좋은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데 라고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관계는 아첨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배움과 실천은 따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며 성장하는 선순환이 진짜 발전입니다. 이는 공자의 제자 자아가 한 말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회사에서 바쁘다고 공부는 나중에 미루거나 자격증만 따다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셨나요?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할 때 비로소 진짜 실력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만 엄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비겁하고 약한 사람은 담 넘는 도둑처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결국 들통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좋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가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저게 말이 돼 하며 불평하는 모습 있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면 결국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원망 안 하기가 어렵다. 공자가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본 말입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여유로운 상황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덕은 힘들 때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야 하며 불평하게 되죠. 월급이 적다고 회사를 원망하거나 운이 없다고 세상을 탓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 탓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권한을 주고 실수를 덮고 인재를 찾는다. 리더십의 3원칙입니다. 일을 맡기되 권한도 함께 주고 작은 실수는 성장의 기회로 봐주며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리더입니다. 공자가 제자 중궁이 계시 가문의 총관이 되었을 때 준 조언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작은 오류가 있다고 바로 무시해버리는 순간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 아무도 의견을 안 냅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인데 이 부분만 보완하면 되겠네요 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썩은 곳에서 이익 챙기는 건 수치다. 공자는 정의로운 곳에서 받는 보수는 떳떳하지만 부정한 곳에서 얻는 이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청렴은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는 청빈을 숭상하던 제자 원원에게 한 말로 당시 혼란한 시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실수로 더 받았을 때 점원이 실수한 거니까 내가 챙겨도 되겠지 생각이 드는 순간 있죠. 하지만 부당한 이익은 아무리 작아도 결국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가 너를 판단한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지혜와 품격을 모두 드러냅니다. 신중한 말은 신뢰를 쌓고 경솔한 말은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을 폄하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며 말의 무게를 일깨운 말입니다. 온라인 댓글을 달 때 감정적으로 쓴 한 줄과 신중하게 쓴 한 줄, 어느 쪽이 당신을 더 잘 보이게 할까요? 회의에서 던진 말 한마디, 카톡 단톡방에서 보낸 메시지 하나가 당신에 대한 평가를 결정합니다. 나도 모른다. 함께 찾아보자. 공자는 스스로를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자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탐구하며 답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탐구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논어 자한편에 나옵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공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자신도 처음엔 답을 몰랐지만 함께 여러 각도로 따져가며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자료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익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자로가 완성된 인간에 대해 묻자 공자가 현실적으로 제시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눈앞의 이득에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계산할 때 거슬러 받은 돈이 더 많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갖고 가 하는 순간이 있죠. 눈앞의 이익보다 옳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인격입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제자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때는 성실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낯선 곳에서도 환영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향에서도 배척당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건성으로 응응, 그랬구나 하며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형식적인 반응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기초 없이는 정상 못 간다. 이 말씀은 제자 자장이 선한 사람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고 지름길만 찾으면 결국 진정한 경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사놓고 나중에 볼 거야 하면서 정작 따라 해본 건 하나도 없지 않으신가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정리해 둔 기본기를 하나씩 따라하며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롭다. 매 순간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주의한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종을 앞둔 증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로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히 지켜 효의 임무를 다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화가 나서 쓴 말인지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보낸 후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좋은 사람 되기, 마음 먹으면 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의 실천이 어렵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 높은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려나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사과해야지 생각만 하고 몇 달째 미루고 있지 않나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두려워하며 철저히 준비한다.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중함의 시작입니다. 이를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긴장감이 오히려 꼼꼼한 준비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무모한 용기보다 신중한 계획이 진정한 용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찮겠지 하며 대충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더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은 결국 독이다. 재물과 지위는 누구나 원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과 낮은 지위도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하면 안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은 그 어떤 부도 행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처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는 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난을 피하려는 것 역시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업무 중에 편법을 쓰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얻은 인정과 보상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정직하게 일한 결과는 비록 작아도 떳떳합니다. 사치는 교만하게 만들고 검소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검소가 낫다. 사치와 검소 모두 극단이지만 거칠애에 빠지는 것보다 수수함이 낫습니다. 허례허식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소박함은 답답해 보여도 본질을 지킵니다. 공자가 양극단을 모두 경계하면서도 사치로 인한 교만의 폐해를 더 심각하게 본 가르침입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남들 보기엔 초라해도 우리한테 의미 있게 할지, 체면 차려서 크게 할지 고민되죠. 생일 선물도 비싼 것보다 정성스런 게 낫다는 걸 알면서도 가격표를 보게 됩니다. 거칠애보다 실속이 낫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말할 사람 구분하고 말 아낄 때도 안다. 진정한 지혜는 누구와 깊이 소통하고 누구에겐 침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논쟁을 걸어올 때 이 사람과 대화해봤자 소모전이야 싶으면 그냥 익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정성껏 답하죠. 배부르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먹는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으로 절제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식사 원칙이었죠.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배가 터질 것처럼 먹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눈이 배보다 크면 결국 몸이 고생합니다. 맡기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진짜다. 진정한 신뢰는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증명됩니다. 나라의 운명이든 어린 왕의 보호든 큰 책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증자는 이것을 군자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거나 가족이 아플 때 곁을 지키는 모습이 있죠. 평소엔 몰라도 위기 순간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젊은이의 잠재력은 무섭다. 시간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선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50이 되도록 성과 없이 세월만 보냈다면 그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젊은 제자들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만 10년 쌓였는데 실력은 그대로인 순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장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후배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예는 지키되 뜻은 안 판다. 예의와 원칙은 다릅니다. 사회적 예절은 지키되 잘못된 일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차리되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양화는 권력을 잡았지만 불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공자를 만나려 선물을 보내자 공자는 예의상 답례는 했지만 일부러 양화가 없는 시간을 골라 방문했습니다. 부당하게 승진한 상사에게 업무상 예의는 지키지만 회식 자리에서 아부하진 않죠.
SNS에서 불편한 지인이 부탁할 때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예는 지키되 내 원칙까지 꺾을 순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많다. 겸손은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도 모른다 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한 시골 사람의 질문을 받고 스스로를 낮추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평생 배우고 익혀온 사람임을 고백한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배울 때 실수하면 창피해서 그만두고 싶어지죠. 하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초보자의 마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함께 일하긴 쉬운데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정한 리더는 원칙과 공정함으로 대하기에 함께 일하기 편하지만 사적 이익이나 아첨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자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가르칠 때 한 것입니다. 상사에게 실적보다 압으로 접근하려는 순간 있죠. 선물 챙기고 식사 대접해도 정작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진짜 리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모으고 살 만들고 가르친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자 염유에게 한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3단계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키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보죠. 처음엔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 물 주고 거름 주며 튼튼하게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하고 방향 잡아주며 제대로 자라게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씨도 안 뿌린 땅에 거름만 주면 소용없는 겁니다. 남의 장점을 먼저 빛내고 나서 따라한다. 진정한 겸손은 타인의 재능을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여유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는 누군가와 함께 노래할 때 상대가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청해 들었고 그 후에야 자신이 화답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노래를 멋지게 부르면 먼저 박수치며 앵콜을 청하고 나서 내 차례를 기다리죠. 가족 모임에서도 누군가의 솜씨를 칭찬하고 나면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공감의 황금률이죠.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답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있죠? 내가 그 소음 들으면 짜증나는데 남은 괜찮을까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 봤지만 열림 버튼 안 누를 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보는 많이, 따를 건 똑똑하게. 공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어도 현명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보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 따르는 분별력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루에 수십 개 보면서 나 공부했어 생각하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죠. SNS에서 건강 정보를 스크롤하다가 막상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제대로 고르고 실천하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었다. 공자가 가장 이해할 수 없어 했던 유형의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척하지만 정직하지 않고 순진한 척하지만 신중하지 않으며
성실한 척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쌓을 수 없기에 함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 5개 리뷰를 쓰면서 실제로는 제품을 안 써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SNS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인증샷을 올리면서 정작 약속은 매번 어기고 있진 않나요? 진지한 표정으로 꼭 하겠습니다 하고선 결국 안 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뭐하나, 전체가 조화를 이뤄야지. 완전한 인간은 한 영역의 뛰어남이 아니라 여러 덕목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지혜만 있어도, 용기만 있어도, 재주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와 음악 같은 교양으로 다듬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로가 완성된 인간의 조건을 묻자 공자는 여러 역사 속 인물들의 장점을 예로 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자기계발이라며 한 가지 기술만 파고드는 분들 많죠. 영어 공부, 자격증, 투자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는 경험들이 함께 있어야 진짜 성장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삶, 그게 완성입니다. 고인을 정성껏 기억하면 사회가 따뜻해진다.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는 끝을 소중히 여기고 근본을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정성이 쌓이면 사람들 사이에 인정과 예의가 깊어지고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공자의 수제자 증자가 한 말입니다. 증자는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인물로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정성껏 추모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바쁘니까 다음에 하며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죠. 달력에 표시해두고도 막상 당일이 되면 귀찮아서 성묘를 미루거나 제사 음식 준비를 대충 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모여서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품격을 만든다. 환경의 가치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추한 곳도 품이 있어지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화려한 곳도 황폐해집니다. 공자가 변방으로 가려 하자 제자들이 누추하다고 걱정했을 때 한 말입니다. 낡은 사무실이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존경받는 회사가 되고 오래된 동네도 이웃끼리 인사하고 배려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죠. 공간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설 수 없다. 자공이 정치의 요소를 물었을 때 공자가 강조한 말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보다 신뢰가 국가 존립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치뿐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반입니다.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사람, 한 말을 자주 번복하는 사람,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이번만이라고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죠. 말할 사람을 가려 말하고 때를 보아 침묵하라. 대화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할 만한 사람에게 침묵하면 기회를 잃고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말하면 화를 자초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괜히 사이 나빠지면 어쩌지 하며 참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화난 사람에게 옳은 말을 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기도 하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